데이터 타입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는 원시 타입과 객체 타입으로 구분되는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원시 타입에는 number, string, boolean, undefined, null과 ES6에서 새롭게 추가된 심볼 타입이 있습니다. 객체 타입에는 그 외의 대부분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date, function, array들이 보통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 타입이 있습니다. 숫자 타입은 1과 문자열 1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값입니다. 모든 값은 메모리에 저장되는데 메모리에 할당되는 공간의 크기도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에이크마스크립트 사양에 따라서 숫자 타입의 값은 64비트 부동소 숫자 명식을 따르게 됩니다. 모든 수는 실수로 처리하고 있으며 정수만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이는 코드처럼 1과 1.1과 -1은 모두 넘버 타입으로 동일한 타입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1과 1.0을 비교하면 같은 값으로 추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 타입입니다. 문자열은 0개 이상의 16비트 유니코드 문자의 집합입니다. 특이한 것은 꼭 1개 이상이 아니라 0개, 즉 빈값이라도 문자 타입으로 인식을 하고요.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혹은 백틱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옴표로 감싸지 않은 문자열은 변수로 인식하고 참조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로 감싸지 않으면 이 반은 변수로 인식을 하게 되고 문자열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템플릿 리터럴이라는 게 있습니다. EX6에서 도입된 템플릿 리터럴은 백틱으로 문자열을 감싸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멀티라인 문자열, 표현식, 태그 템플릿을 표현할 때 편리하게 문자열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백틱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감싸면 되고요. 헬로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한 후 월드를 입력하고 싶을 때 불편했던 것이 백틱을 사용하면 그냥 엔터를 입력해서 헬로에서 줄바꿈하고 월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현식 삽입입니다. 문자열은 더하기 기호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열이 아닌 곳에서는 더하기는 덧셈 연산자로 사용되지만 문자열과 문자열 사이에 있는 더하기 기호는 문자열을 연결하는 기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로에다가 더하기 빈 공백을 한 칸 추가하고요. 그리고 월드를 연결해 줌으로써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열은 앞에서 설명했던 템플릿 리터럴을 사용해서 더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틱을 사용해서 f와 bar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공백을 넣음으로써 똑같이 헬로 월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불리언 타입이 있습니다. 논리적 참 거짓을 나타내는 true, false 두 가지의 타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undefined 타입입니다. undefined 타입에도 undefined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바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암묵적으로 undefined로 초기화되게 됩니다. 메모리 공간을 처음 할당한 후에 빈 상태로 두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는 undefined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자세한 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널 타입이 있습니다. 널 타입 역시 널 타입이 유일합니다. undefined와 다르게 널은 의도적으로 값의 부재를 나타냅니다. 이는 메모리에 할당되어진 값을 명시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f의 hello world가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널로 할당을 하게 되면 f는 널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널로 할당한다고 해서 메모리에서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비지 컬렉터의 절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삭제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할당을 해제하기 위해서 널 연산자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변수의 스코프 범위를 좁게 만들어서 변수 자체를 빠르게 메모리에서 소멸 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6에서 추가된 타입으로 심벌 타입이 있습니다. 심벌 타입은 변경이 불가능한 원시 타입의 값인데요. 심벌 값은 다른 값과 중복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에 심볼 f를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f의 타입을 찍어보면 심벌 타입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obj라고 하는 오브젝트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오브젝트에다가 f라는 심볼 타입에다가 테스트를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로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체 타입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타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타입이 객체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래스, 펑션, 그리고 정규식, 어레이 등 자바스크립트를 이루는 거의 모든 것이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타입은 왜 있는 것일까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으며 왜 구분하는 것일까요? 변수에 할당하는 모든 값들은 메모리에 저장되고 메모리 값을 저장하려면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보할 크기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타입에 따라서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크기는 다르고 변수에 따라서 낭비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크기를 할당하게 됩니다.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얼마나 큰 메모리를 할당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값을 읽어올 때 메모리에 처음부터 어디까지 읽어와야 되는지를 더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정해져 있는 이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지하고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